자, 이제 비혼의 그 주의와 해석 두 번째 챕터 의학 모델이라고 돼 있죠? 21페이지. 그 의학 모델인데 영어로 그 밑에 타이틀을 보면 Medicine as a Model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는 모델로서의 의학 이렇게 바꿨습니다. 의학 모델 한 것보다 이런 경우는 풀어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이틀이. 그러면 신체의학과 정신의학이 어떻게 다르냐? 신체의학은 감각에 의존하죠. 그죠? 감각에 의존합니다. 생물학적인. 그리고 정신의학은 어떻죠? 우리 심리학은 정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할 때 저게 감각적인 자료인지 정서적인 자료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일단 감각적인 자료는 주로 베타 요소인데 그것을 베타 요소로 처리할지, 그러니까 베타 요소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정이 없는 거죠. 감정이 없는 것을 없지만 그 감정을 잠재적으로 품고 있죠. 자기가 못 풀어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담아서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죽어있는 감정을 이제 살려내야 되겠죠.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기보다는 굉장히 인내심 있고 기다려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정서적인 과정이냐, 정서적인 과정을 서로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감각적 모델은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감각적인 자료는 어찌 보면은 베타 요소도 있지만 별 의미 없이, 물론 별 의미가 없는 얘기는 하지는 않겠죠. 거의 비혼의 뜻으로 보면 거의 다 베타 요소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감각적인 요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정서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제공하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베타 요소라는 게 뭐냐? 비혼은 뭐를 베타 요소라고 그랬냐? 없다라고 하는 결핍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결핍에서 오기 때문에 본인이 소화를 못 시켜서 안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핍의 요소이고 부족한 거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뱉는다는, 방출만 하는 거죠. 근데 방출할 때 완전히 내 걸 가져버리라는 뜻은 아니죠. 소화를 못 시켜서 방출을 시키는데 누군가는 받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신분열 환자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뱉어요. 뱉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일반 이제 상담자들은 그게 비현실적이고 또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짜증스럽죠. 그 짜증스러워서 그것도 같이 버려버리거나 자꾸 현실을 인식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죠. 망상적이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현실을 보게 하죠.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근데 그럴수록 더 치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환자, 그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뱉는 거죠. 이것은 정서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정신분열 환자들은 그 감정을 억제하죠.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그 감정을 처리할 알파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다. 그리고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환자, 또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상담사, 환자나 치료자, 환자가 좌절을 견디지 못해서 찾아오는데 치료자 역시 좌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 저는 환자나 치료자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없다고 봐요. 치료자도 그 형태는 다르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좌절과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좌절을 겪는 거죠. 그러면 누가 많은 좌절을 할까? 좌절은 우리는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좌절이 오죠. 갈등과 좌절은 늘 오는데 좌절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냐 아니면 견디느냐 이 차이인데 어떤 사람이 좌절을 견디지 못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힘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좌절을 견디지 못할 거 아닙니까? 가장 평범한 용어로 말하면 에너지가 없는 거죠.
좀 더 이제 그 비혼의 용어로 바꾼다면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알파 기능이 부족한 사람도 좌절을 견디기 어렵고 또 사고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비혼의 그 사고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기에는 비혼이 말하는 사고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한다. I think 뭐 이렇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런 것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경험에 의존한 것들이 대부분 나의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존한 것들입니다. 근데 비혼이 말하는 사고하기는 오화에 대해서 사고하기, 진실에 대해서 사고하기고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그 모르는 세계가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고입니다. 내가 아까 이제 주역을 얘기했지만 주역이 바로 그런 거죠. 사고하는데 내가 사고하는 게 아니죠, 주역은. 사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고하는 훈련을 해줍니다. 우리는 사고는 보통 내가 아는 것, 그래야 안전하게 느끼잖아요. 내가 알고, 편하고, 배우고, 이런 것이 편합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은 어쩌면 이미 거짓을 잉태하고 있어요. 왜 거짓을 잉태할까요? 그 알지 않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 아는 걸로 자꾸 자기를 막아요. 방어하고 또 자기 아는 것을 앞세워. 그 앞세우는 것은 모르는 것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라고 자꾸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만큼 손해라는 겁니다. 왜? 새로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고한다는 의미의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비혼이 사고하기는 모르는 세계의 사고, 원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원사고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기대가 그 사고하기입니다. 그 사고하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게 좌절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큰 좌절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그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사고한다는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는. 그리고 그 사고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사고하느냐? 깨어있는 사람이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에서는 사고할 수가 없어요. 잠자는 상태에서는 오가 나한테 오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내가 그동안 배운 것에 안주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사고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무슨 창조력이 나오겠어요? 무슨 새로움이 나오겠어요? 응? 그래서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환자나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지혜자는 모두는 사고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그 많이 배워서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주의하에 쓰고 요약을 준비해놓고 어제는 하나도 안 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만 했어요. 그냥 내일 강의를 여러분하고 어떻게 정서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때 주어진 거, 이제까지는 내가 준비한 것을 잊고 잘 됐나 안 됐나 떠들어보지도 않고 응? 그냥 내 거 복사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받아서 응? 그때 보자.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도 있고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막 달달달달 애우고 말이지 그냥.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비혼의 사상을 모르는 게 나만 모릅니까? 그 대가들도 몰라가지고 세계적인 대가들도 몰라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비혼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까? 융도 그렇고 왜 락강 왜 어려운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이 나를 계속 내가 메아리 쳤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면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움직여요. 그 지극한 정성은 결핍에서 오는 욕망이 아니에요. 이기심에 충천한 탐욕도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도 아닙니다.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 그 깨어있는 마음, 그러면서도 간절한 그 오를 경험하고 오를 영접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 그것은
그동안에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설사 내가 바라는 게 있어도 그걸 앞세우지 않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그거보다도 진실이 원하는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결국은 주어진다라고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프로이드나 비욘이나 융이나 락강이나 이런 사람 보면 나는 그걸 느껴요.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왜 이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사람을 혼란시키고 어렵게 만드느냐고 짜증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그동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진실한 노력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해서 그 사고가 출중해서 천재들이라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분들이 얼마나 절절한가를 느껴요. 정말 절절하구나. 인간에 대한 그 애정,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소명감,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런 사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전에 그 답습하면 돼요. 자기들도 편하게 돈 벌어먹으면 돼. 그리고 왜 프로이드는 성욕을 얘기해가지고 막 개피봐가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응? 융은 왜 세계 정신분석학회 회장까지 그만둬가면서 그 프로이드가 만들어 놓고 초대 회장은 또 프로이드가 안 하고 융을 세웠잖아요. 융은 왜 그 명예를 다 집어 던지고 가장 존경한 프로이드와 헤어지면서 12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빠져있으면서도 그 융심리학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마치 지성의 싸움입니까? 아니거든요. 프로이드가 보지 못하는 부분, 그것이 진실한 거고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조그마한 도움이라고 된다면 이것은 자기 목숨의 문제가 아닌 거죠. 프로이드하고의 결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의 지위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 하늘로부터 온 소명이거든요. 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걸 느껴요. 그 사람들의 그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애정, 인간에 대한 그 애정을 보는데 우리는 겉으로만 봐가지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성 있고 뭐 그 이론 외우기에 달달달 바쁘겠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그 절절한 그 지극정성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공부 못합니다. 어려워서도 못하고 신경질 나서도 못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감각적인 요소인 베타 요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정서의 그 절절한 정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론들 하나하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하기 힘든다. 그 사고는 정서적인 사고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서적인 사고입니다. 정서와 사고를 구별하면 안 돼요. 정서에서 사고가 나오는 거죠. 응? 근데 사고에서 사고가 나온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적인 정점, 정신분석적으로 우리가 개념화하고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거는 그 정점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O가 되는 길이다. To become O. 그럼 O가 된다는 말이 뭐냐? 정말 어려워요. 그것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O와 한몸 되기. 한몸 되기라는 거, 한몸. 하나의 몸이 한 일체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O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체감을 형성하는 건데 이 O는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거죠. 그럼 유한과 무한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순간밖에 없어요. 찰나. 불기둥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커스 다녀보면은 불기둥 쌩 넘어가잖아요. 불 속을 지나가요. 불하고 한 몸을 이뤘죠. 근데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지는 죽어. 우리는 O 안에 머무를 수 없어요. 진리와 진실 안에 머무를 수 없어요. 한순간도. 정말 찰나적인 순간 경험하는 거지. 그 순간은 O와 내가 딱 하나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종교가들,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신과의 합일이거든요. 그 합일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기에 평생을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 명상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그분들은
오하고의 경험을 영원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 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이제 그랬던 건데, 바로 이런 정신분석적인 정점에 이르는 것은 오와 한 몸 되는 거고, 그것은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오를 경험하는, 오가 대기한다는 것은 오를 경험하는 거지, 내가 완벽한 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순간의 경험인 거예요. 그 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면서도 그 경험은 유일회성입니다. 그 순간이 끝나면은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상황에도 아닌 거예요. 그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은 변화되고 또 새로운 경험이 또 오고 영원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이죠. 그래서 한 번 경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오와 되기를 노력하는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치료 현장에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이제 그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수님, 네. 이 오와 한문대기를 쉽게 풀이하면 우리 꿈 분석을 할 때 그때마다 분석할 때 이게 그 진실이 포함되는 게 이게 순간순간 다르잖아요. 이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꿈을 분석할 때 네. 해석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그 해석이 주어지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려면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꿈 분석을 굉장히 이미지와 상징 해석에 역점을 둔 정통 어떤 그 융합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상징을 상징으로만 보면 안 돼요. 어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정서적인 흐름을 이제 쭉 봐야 될 텐데, 그 관계랑 봐야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론이라든가 상징 사진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어쩌면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 의미가 드러날 뿐이지, 그것이 무슨 우리가 배운 융 이론이라든가 상징 이론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마치 그 보조적인 우리의 이론적인 지식과 학문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꿈 분석이 그러면 대단히 잘한 것처럼 미사유구를 늘어놓고 막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라는 거지. 어떤 때 꿈 분석을 하다 보면 내담자랑 막 빠져가지고 약간 몸상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어떤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것도 일종의 살라고 다시는 그 의미는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정말 깨달음이 오고 정말 환희를 경험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오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과연 뭔가 아닌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오다,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오로 경험하면 온 거죠. 온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꿈 분석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우리는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대개 보면은 이제 나랑도 이제 꿈 분석해 보면은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사실 결론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꿈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느 순간 의미가 주어질 때가 많잖아요. 꿈 분석을 해보면. 전혀 생각지도 안 해야 돼요. 꿈 분석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이건 이런 의미일 거다, 저런 의미일 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늘 꿈을 적어오면 본인대로 읽어라. 그런 이유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돼요. 아니, 왜냐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끓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급한 사람은 교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교수님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밥을 하는 시간이 있고 끓는 시간이 있듯이 꿈도 살살 이렇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그런가요? 이건 느낌이 뭔가요? 또 이건 뭔 생각이 나시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연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툭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툭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캐치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21페이지를 보면은 정신분석이 성장하면서 신체의학과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이제까지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던 모델이 더 이상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 왜곡할 때 정신분석가는 그러한 모델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상담을 가르쳤고 공부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만이 아니네. 이럴 때 있죠. 과감히 버려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 느낌이 올
아니죠. 다 필요하고 어찌 보면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는 느낌이 오면은 과감하게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지. 뭐 이제 힘들고 귀찮고 그런다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매달리면 이제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그 안에도 좋은데 본인이 힘들어져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세계를 모르는 게 제일 편하죠. 아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려면은 끝까지 제대로 이제 꾸준히 가보고 아니면 지금 순간 적당히 이유돼가지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페이지 보면은 도망가는 것도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아무 때나 도망가면 지가 도망가 놓고 투망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기보다 헤어지기가 더 힘들어. 그래서 헤어질 때는 천천히 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후다닥 헤어지면 그 휴증이 너무 커. 그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실한 다음에 애도하면 안 돼. 상실하면서 애도해야지. 물론 갑작스러운 상실이 오면 뭐 애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신체의학과 정신분석의 차이는 의사는 감각에, 정신분석가는 감각적이지 않는 것, 즉 정서에 의존한다는 거죠.